여기 혹시 이렇게 아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요새 조금씩 아파요? 아프시고 또 어디 아파요? 아프신 데 없어요? 네? 어디 아파? 허리가 아파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어디가 크게 병이 나서가 아니라 조금씩 기능이 떨어지죠, 어쨌든. 과거보다는 기능이 옛날 같으면 막 뛰어도 되는데 기능이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병든 나 데리고 사는 거 꼭 알아야 돼. 조금 전에보다 못한 나 데리고 사는 거, 전에보다 좀 처지는 나 데리고 사는 거 꼭 알아야 돼. 왜냐? 젊을 때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지금 좀 같이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머리에 지능이 있는 거 아시죠? 네. 머리에 지능이 있죠. 근데 몸에 지능이 있을까 없을까요? 몸에요? 없어요. 몸에. 몸에는 없지. 몸에 지능이 없을까? 그럼 어쩜 이렇게 몸이 똑똑할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래요? 이런 적 없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몸에도 다 감정과 지능이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굴렀어. 8시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텔레비 앞에 가서 앉아있다가 갑자기 나 왜 뭐 이렇게 텔레비를 오래 보지? 허리 아프다. 그러다가 이제 누웠더니 나 뭐 하려고 누워있지? 괜히 누웠네. 또 일어났어. 그럴 때 있어요. 그 몸이 집에서 정처 없이 떠돌 때가 있어요. 집안에서. 그 조금 집안에서. 맞아. 식탁 앞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나 이거 뭐 하려고 앉아있어. 그렇게 하루 종일 정처 없이 집에서 이렇게 그냥 몸이 아무것도 안 하고 떠돌다 보면 떠돌다 슬퍼진 적 없어요? 몸이 슬퍼져. 맞아.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내 생각지. 나 너무 슬프다. 여러분 보세요. 뇌로 나 슬퍼, 넌 슬프다는 생각 하나도 안 했는데 몸이 슬픔을 저장한 거예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나 뭐 하는 짓이야 왜 이러고 살지? 그러다가 거울을 딱 봤더니 저녁인데 세수도 안 했어. 그럼 더 슬퍼지는 거예요. 그때 자 보세요. 몸이 알아서 슬퍼진다고요. 머리로 슬프다고 생각 전혀 안 해도 몸이 알아서 슬퍼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처방을 내리죠. 야 나가서 뛰어. 기분 전환해라고 하잖아요. 기분 전환을 하라는 게 뭘 전환하라는 거래요? 뇌를 전환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몸을 전환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가서 햇빛도 쐬고 바람 쐬고 이러고 들어오면 뭐예요? 몸이 알아서 또 다른 감정을 저장해서 뭐라 그래요? 몸이 들어와서 좀 낫다. 그러게. 몸이 낫다. 이게 다 몸이 하는 일이거든요. 몸이 얼마나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느냐 하면 보세요. 자전거 배울 때 머리로 배워요? 몸으로 배워요? 몸으로. 몸으로 배우죠. 자전거 잘 타는 법을 동영상으로 100번 보고 머리로 생각해도 몸이 직접 자전거 위에 올라타서 몸이 균형 감각을 익히면서 넘어지고 몇 번을 넘어지면서 몸이 드디어 균형을 딱 잡을 때까지 몸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죠. 몸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얘가 지능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몸으로 한번 습득된 지능은 안 잊어버리죠. 근데 머리로 외운 건 잊어버리죠. 맞아, 맞네. 그래서 머리로 외운 건 1, 2개월 만에 시험 보지 않으면 다 까먹어요. 그죠? 근데 신기하죠. 몸으로 체득된 건 안 까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건 몸으로 체득할까, 머리로 체득할까? 몸으로 체득하잖아요. 평생 우리가 몸으로 살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 어머니들 봐요. 초등학교, 중학교도 안 나온 사람 있어요, 옛날에. 글도 못 배우신 분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머리로 산 게 아니죠? 뭘로 살았어요? 태어나서부터 밥 깔고 몸으로 살았죠. 몸으로 살았죠. 그래서 몸으로 체득된 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 그러니까 평생 안 죽고 사셨잖아요. 그거 어때요? 자식 5, 6, 7명 다 기르고 살았잖아요. 맞아. 여기에 배운 거 없어요. 머리 지능으로 산 게 아니에요. 몸 지능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 말씀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은 게 왠지 아세요? 다 명언인 게 우리 어머니들 얘기 들어보면 다 명언이죠. 맞아. 다 인생의 쏙쏙들이 가슴에 파고드는 명언이죠. 웬 그런지 아세요? 깨달은 말이라서요. 머리로 생각한 건 생각이고요. 몸으로 생각한 건 깨달음이에요. 뭐가 몸으로 생각한 거냐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스님들 수행하시잖아요. 면벽 수행이라고 있어요. 벽 쳐다보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마음이 힘들까 몸이 힘들까요? 수행이. 몸이 힘들죠. 눕고 싶어 미치겠다고요. 스님들도. 눕고 싶어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이틀, 3일 계속 있다 보면 어떤지 아세요? 몸이 너무 가벼워져. 고통스러운데 몸으로 참아내잖아요. 그럼 몸이 지능이 다 깨어나면서 몸이 다 열려요. 몸이 열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몸이 생각한 건 뭐라고요?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머리로 생각한 건 그냥 생각이고. 맞네, 맞아. 몸이 이렇게 깨달음이죠. 우리 어머니들이 어땠어요, 여러분? 절에 가야만 수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 기르는 것도 수행이에요. 안 그래요? 겪어보셨죠? 그 속세계는 눈 끝까지 사람 만들기.
남편이 그렇게 돈 못 벌어다 주는데도 나가서 뭐라도 해갖고 조금이라도 나물이라도 팔아서 다 5명 풀칠하고 먹고 살기. 맞아. 이거 수행이에요. 그래. 몸이 면백 수행만큼 힘들어요. 맞아. 아니에요. 정말 힘들죠. 그래서 몸으로 깨달은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몸으로 깨달은 건 잊어버리지 않죠. 그래서 그런 엄마들이 생활력이 무지 강하죠. 몸으로 생활력이 지능처럼 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먹고 살아 나는. 뭘 해도 먹고 살아가 된 거예요. 맞아. 그래서 어머니들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몸 하나 믿고 평생 사신 거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50 이상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강연장에서 만난 사람도 수백만 명이고요. 직접 이렇게 만난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요. 제가 경험해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머리가 무직 똑똑한데 몸이 게으른 사람, 제대로 사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근데 머리는 영 별로요. 지능은 별론데 몸이 똑똑한 사람 있죠. 몸 되게 부지런한 사람 다 먹고 살아요. 저. 다 먹고 살아요. 진짜 먹고 살아요. 아니야, 나 알아요. 너 머리는 좀 떨어져. 몸이 아니 알아. 내가 머리가 떨어지는지는 확인은 못했지만 조용규 씨는요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떠냐면 몸의 지능이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될지 내 커리어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뭐냐 하면은 머리로 엄청 좋은 생각을 막 지어내고 몸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조그만큼이라도 생각이 나면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니까 몸이 똑똑하니까 잘 사시는 거예요. 야. 사실은 그래서 애들 공부 못한다고 뭐라 그러지 말아요. 몸 똑똑하면 개 먹고 산다고요. 우리 어머니들도 사실 몸으로 다 이렇게 여태까지 지탱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머니들이 몸을 너무 믿는 거죠. 여러분 몸 너무 믿죠? 사실 안 그래요? 내가 이렇게 갖고 이렇게 5명 다 키웠어. 내 몸을 너무나 믿어버리는 거예요. 몸에 생활력이 속속들이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너무 쓰다가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몸이 고장이 나요. 그래서 몸이 배신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얘 몸 하나 믿고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나이 60 딱 먹어서 몸이 어딘가 고장이 나는 거죠. 허리가 디스크가 생겨서 걸을 수가 없어. 무릎이 완전히 큰일 났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엄마요. 저희 엄마는 평생 못 믿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양정점을 50년을 했으니까요. 아이고야. 24세 시작해갖고 74까지 했어요, 우리 엄마가. 사실 우리 엄마가 양정점을 50년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 딸들은 절대 이렇게 공부하면서 클 수 없었거든요. 그 몸이 부서지라 써서 부서졌어요. 부서지라 써서 부서졌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3번의 수술을 했고 더 이상 허리 디스크, 허리뼈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손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워서만 사세요. 누워서만 사신 지 3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밥을 못 드세요. 진짜 누워만 계세요? 누워만 계세요. 그래서 일어나서 증상이 되게 좋을 때는 5분 정도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아이고야. 근데 증상이 더 통증이 심할 때는 5분도 못 앉아 있기 때문에 한 숟갈 뜯고 눕고 한 숟갈 뜯고 눕고 어떤 때는 누워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저한테 막 하루는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미경아, 내가 말이야 누워서 밥을 먹어. 밥 먹는다고 안 그랬어요. 누워서 밥을 처먹어. 내가 짐승처럼 먹어 밥을. 근데 저 구안화사도 오고 또 뭐가 왔냐면은 파킨스병이 오면서 입술이 덜덜 떨리니까 물 먹으면서도 흘리고 물 먹으면서도 흘리고 밥도 막 흘리고 그러다가 한 번은 화장실을 가다가 그냥 나오는 줄도 모르고 막 소변이 샜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엄마가 짐승이 됐어, 미경아. 엄마가 너무 달라, 옛날이랑. 너무 달라. 홍순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씩씩하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병든 몸을 데리고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몸이 너무 추해져서 얘를 어떻게 데리고 살지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뭐냐면 지금의 내 몸은 뭐야? 비정상이지. 옛날에 내 몸이 뭐예요? 정상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내 몸을 비정상으로 보니까 정상과 비정상을 비교해가면서 뭐가요? 억울한 거지. 내가 그 시절 왜 이렇게 살았나? 아 맞다. 니네 아버지는 뭐하고 살았나? 억울한 거지. 막 분하지, 속상하지. 그러니까 뭐가 와요? 당연히 우울증이 오죠. 병든 몸도 공평하지 않은데 우울증으로까지 내 몸한테 더 공평하지 않은 걸 더 넣어줬죠. 몸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 몸을 데리고 살기가 싫은 거야.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엄마가 죽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울증이 심해진 어느 날 베란다로 간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얘기했어요. 베란다로 가는데도 오래 걸렸어.
기어갔어. 그래갖고 뛰어내릴까 생각을 하는데 베란다를 짚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집에서 제일 선생다운 김미경이랑 통화나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한 말이 있어요. 엄마가 너무 우울해, 미경아. 엄마가 옛날 같지 않아. 우리 엄마는요, 옛날 같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슬픈 거예요. 엄마 친구들 중에 80 넘은 사람 여행 다니는 사람도 많어. 나는 어떻게 이렇게 누워서 사냐 막 이러는데 내가 그때 우리 엄마한테 한 말, 엄마 그거 알아? 옛날에 엄마 양장점 할 때 막 신나게 관광버스 타고 막 신나게 놀고 막 빨간 바지 입고 막 뛰던 홍순이도 너무 이뻤는데 내 눈에는 엄마 지금도 이뻐. 그때도 엄마고 지금도 엄마야. 엄마는 엄마가 너무 변한 것 같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엄마 괜찮아. 엄마 지금도 이뻐. 엄마 휠체어 사줄게. 신나게 굴르고 다녀. 어? 괜찮아 괜찮아. 막 내가 엄마를 위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엄마가 밤새도록 생각을 했대요. 아,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나한테. 그렇게 건강한 나는 잘 데리고 살다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내 몸이 고생해 준 거 아니에요. 내 몸 때문에 내가 우리 자식도 키우고 이렇게 잘 산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몸이 내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해서 이렇게 몸이 아픈데 왜 내가 아픈 몸을 미워했을까? 왜 아픈 몸은 안 데리고 살라 그랬을까? 고마워해야 되는데 내가 얘도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병든 나도 나다. 병든 홍순이도 홍순이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엄마가 어땠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얘기를 했대요. 우리 엄마 몸이 무지 아프거든요. 야 몸아, 통증아, 넌 네 할 일 해라. 난 나 할 일 할게. 그래서 통증을 데리고 살기로 한 거예요. 병든 몸을 데리고 살기로 한 거예요. 훌륭하시다. 그래서 병든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 거죠. 그랬더니 책은 읽을 수 있더래요. 옛날에는 돈 벌느냐고 바빠서 책을 못 읽었는데 누워 있으니까 책이나 읽자. 그래서 책을 읽을 수 있고 또 하나 뭐냐면 글을 쓰자. 내 살아온 인생을 글로 쓰자. 그래서 우리 엄마가 누워서 이렇게 썼어요, 글을. 그래서 300페이지 이상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하신 말이에요, 그게. 아, 병든 나도 사랑하면서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야, 그거 봐라. 죽으면 아프지도 못하잖아. 아픈 게 살아있다는 증거요. 죽으면 아프지도 못해. 그래서 아픈 것도 그냥 즐기고 행복하게, 이만하면 행복하다. 그렇게 살기로 했어. 그러니까 훨씬 낫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역시 우리 엄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병든 엄마도 나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엄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누구나 아플 수 있는 거 아시죠? 우리 다 아플 거예요. 우리 다 90 살면 다 아플 거예요. 그리고 다 어때요? 다 옛날 같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옛날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이 비정상이 아닌 거죠. 아픈 지금이 비정상이고 안 아팠던 그때 쌩쌩했던 그때가 정상이면 그만큼 어떻게 계속 우울함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픈 것도 힘든데 어떻게 우울까지 나한테 줘요? 어떻게 너 미워, 너 바보야, 네 몸 정상 아니야 이것까지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좀 따라했어요. 아픈 지금이 아픈 지금이 정상이다. 정상이다. 이것도 데리고 살아야 된다. 데리고 살아야 된다. 맞아요. 저도 언젠가 아프겠죠. 그러면 이 쌩쌩했을 때 나를 생각하면서 아우 나 왜 이러고 살아 이렇게 우울할 게 아니라 당연히 아픈 거야. 지금 이것도 나한테 운명처럼 온 거야. 이 아픈 것도 정상이야. 이것도 데리고 살아야지. 그래야 우리 100세 인생 견디는 건요. 건강도 중요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나 데리고 사는 것도 100세 인생에서 정말 나를 데리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엄마 아픈 게 여러분 엄마들 다 아프죠. 안 아프신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플 때 엄마 아파서 어떻게 이러지 않고 끝까지 엄마가 용기를 갖고 정말 행복하게 살다 가셨으면 좋겠어서 내가 생각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아 다들 병든 엄마가 있지 않을까 아픈 엄마가 이 얘기를 꼭 해드려야 되겠다. 우리 엄마도 살아나셨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엄마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반성하게 돼요, 선생님 진짜. 명강이다 명강이야. 진짜 훌륭하시네. 아유, 근데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자꾸 딴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병들고 힘들고 아프고 그래서 힘드신 분, 그래서 그런 나를 데리고 사는 경험을 해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어머니나? 예. 여기 계시구나. 네. 저는 15년 전에 갑자기 어지럼증으로 쓰러져서 119에 실려갔어요. 그 뒤로 대상포진, 암수술 2번. 암수술 2번?
다리 수술 2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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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앓고 보니까 우울증까지 오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게 와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원망스러운 것이 가족들, 남편, 자식들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맞아요. 그 섭섭함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족이 다 불행해지더라고요. 아, 내가 섭섭함을 토로하고 내가 미워하고 네. 그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월이 12년이 지났어요. 아, 그런데 제가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어느 날 딸이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살아계시는 그 존재만큼 행복하다고. 엄마가 아픈 거 떠나서 아픈 걸 엄마가 떠나서. 살아계시는 존재만큼 그래. 행복하게 생각하고 산다고. 그때 이제 제가 새정신이 펄쩍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의 건강을 위해 도전해 보자. 근데 이제 지금은 몸이 많이 건강해졌거든요. 네. 이제 운동도 많이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많이 건강해졌어요. 제가 이렇게 건강이 이제 좋아지고 나니까 그때 내가 힘들었을 때 가족들한테 잘못했던 거 그것들이 자꾸 마음에 짐이 돼서 그냥 부담되는 거예요. 잘못한 거 없어요. 아프면 그래 할 수 맞아요. 없어. 그런데 네. 정말 이렇게 건강을 되찾으면서 제가 제일 남편한테 제일 미안하더라고요. 아. 남편을 제일 많이 괴롭혔죠. 괴롭혔어. 아유. 원장님께 정말 답을 받고 싶은 것은 네. 제가 그 가족들한테 그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아. 그냥 살아계시면 되는데 그래. 건강하시면 되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그래. 사실은. 아유, 예, 오늘 고맙습니다. 조금. 미안할 줄 야, 알아요. 그냥 다른 말이 사실은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루시아님이 얘기한 내용 중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보세요. 내 몸이 너무 아파서 내가 막 그렇게 사람들한테 짜증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내 우울 때문에 가족들 전체가 다 힘들어지고, 맞아요, 그죠? 맞아요. 가족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내 병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는 제대로 살 수 있어. 나는 그러니까 뭐냐면 병들어도 살아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증거잖아요. 아무리 아파도 정말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죠. 안 그러면 아플 수도 없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항상 우리가 살다가 갑자기 힘들고 되게 아파졌을 때는 그냥 아픈 나도 딱 데리고 살자라는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럼 이게 자식한테 딱 영향을 미쳐요. 아파도 되게 긍정적으로 사는 엄마들 옆에 있으면은 자식들이 십몇 년간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또 그게 약이 됐을 거예요. 자식들이 배운 게 있고 지금 또 다시 건강해지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감사가 10배로 늘었죠. 정말 아프기 전보다 감사가 10배로 늘었다는 건 아픈 만큼 앞으로 살아가시는 동안 10배로 행복하실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 아팠던 나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10배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 꼭 드리고 가고 싶어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 거 있어요. 우리 엄마 그 정도 안 아팠어도 되거든요. 근데 왜 아팠는지 아세요? 여자는요, 특히 여자는요, 60에서 70 사이에 몸을 너무 극한 데까지 쓰시면 꼭 고장나요. 아시죠? 50까지는 좀 괜찮아요. 근데 나이 60부터 70까지는 조금 살살 써야 된다고요. 근데 왜 어쩔 수 없잖아요. 어제까지 내가 내 몸 하나로 버티고 살았다고 그 용기 때문에 그 자기 몸에 대한 믿음이 지나친 엄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60부터 70까지도 잠이 들 때 편안하게 잠드셔야 되는데 왜 죽은 것처럼 잘 수 있죠. 너무 피곤해서 하루를 지내고 죽은 것처럼 잠드시면 진짜 죽어요. 그렇게 살면 큰일 나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 거, 우리 엄마가 60대 때 그렇게 몸을 죽을 만큼 쓴 걸 서울에 있어서 내가 몰랐다고요.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 시골에서 여러분 어머니가 몸을 극한 대로 쓰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고 계세요. 70대면 고장 날 거예요. 심하게. 고치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보살펴 드리세요. 돈 10만 원 드렸으면 20만 원 드려서 그렇게 몸 못 쓰게 하세요. 60대에 극한 대로 쓰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고장 나시고 있을 거예요. 내가 그게 너무 지금 후회되고 속상해요.
그때 10년만 내가 조금만 옆에서 양경정 그렇게 심하게 못하게 했으면 이 정도 아니고 우리 엄마도 80에 놀러 다닐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자식들의 사각지대에 부모가 언제 놓이느냐,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특히 엄마들은 60에서 70의 사각지대에 놓인다고요. 그때를 꼭 한번 봐주시고 여기 60대 되신 분 그렇게 살지 말아요. 알았죠? 조심해요. 90까지 놀러 다니자고 우리. 예? 알았죠? 살살 쓰세요. 네. 아. 고맙습니다.